지난 16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수능이 포항 지역 지진의 영향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수능이 실시된 이래 총 3번 연기됐지만 이번처럼 자연재해로 바로 전날 연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혼란스러웠을 텐데 또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일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의 반응 궁금해요. 김영준 선생님. 네. 수능 연기 발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어땠을까요? 일단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감독관이기 때문에 감독관 회의를 갔는데 이게 도중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재난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을 뭐 연기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뉴스를 켰는데 거기서 이제 수능이 연기가 된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 뉴스를 보고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의 사례도 있었고 또 경주 지진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많은 당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였다라든 그런 평가가 좀 대세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수능이었던 이제 그 목요일 말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이제 교문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좀 더 고생해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지금쯤이면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오늘 학교 안 오려고 그랬는데 뭐 휴대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뭐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책도 버린 친구 물론 저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계획도 충분히 뭐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천재지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인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론의 보도 일부 언론에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를 좀 했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수험생과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또 계시죠. 오히려 수험생들보다도 마음을 굉장히 졸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학부모님들일 겁니다. 백승환 선생님, 네. 현장에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얘기하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가장 많은 반응이 이제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안쓰러움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이제 당황스럽다의 말씀인데, 이제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이 이제 일주일 동안 더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자녀 때문에 또 고생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움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연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하지만 연기가 되는 것들이 왜 하필 나한테 생겼을까라는 그런 이제 원망스러움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반응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을 이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던 자녀가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안타까움을 갖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수능 시험 연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고충처리센터 설치됐다고요? 예. 정말 심리적 부담감이 정말 많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날 당일날 만약에 시험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좀 많이 더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히도 교육부에서는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연기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는요, 교육부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11월 17일 금요일부터 개통해가지고요. 대입 전형이 종료되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일주일 연기된 걸로 인해 가지고 심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또는 고충이 생겼던 부분들은 이 고충처리센터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포항지역 시험장 변경 여부를 포함해서 올해 수능 시험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이정영 선생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오늘 계속해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그리고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진 피해를 본 그 포항 지역 4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고사장 포함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남부 지역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는데요. 포항 시험지구 수능 시험장은 인근 울진과 그리고 영덕 지역을 제외하면 포항 지역에만 모두 12곳이 있는데요.
모두 정밀 점검을 한 결과 구조적 위험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이 이제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진원지에서 가까운 북쪽 4개교 대신에 포항 남측에 대체 시험장 4개교를 새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기존의 포항고등학교 그리고 포항 장성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포항여고 시험장은요, 남부에 위치한 포항 제철중학교, 그리고 오천고등학교, 포항 포은중학교, 그리고 포항 이동중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같이 추가 여진 등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영천이라든가 또는 경산 등 인근의 예비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포항 지역 예비 소집은 기존에 그 실시했던 15일 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그 예비 소집 장소에서 22일 날 다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학생들의 이동 방안이라든가 또는 소집 장소가 확정이 될 텐데요. 예비 소집 이전에 또 여진이 발생해서 포항 밖 예비 시험장 이동이 확정된 경우에는 학생들은 수능 당일 예비 시험장으로 개별 이동을 하고요. 예비 소집 이후에 관내 시험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능 날 관내 시험장에서 모여가지고 버스와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걱정인 게 최근까지도 계속 여진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 네. 이런 가정은 진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죠, 예. 만일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수능 시험은 어떻게 연기가 되는 걸까요? 예, 이제 오늘 앞서 있었던 이제 수능 시험 본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이제 그 내용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수능을 전체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만약 다시 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포항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포항 인근 지역까지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수능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수능이 연기되는 것은 없고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전체 지역에서만 수능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난 울산 지진을 포함해서 울산 지진 서울을 포함해서 뭐 전국에서 흔들렸을 정도로 굉장히 또 강하게 저희가 느꼈잖아요. 김명준 선생님, 만약 뭐 이런 상상 진짜 하면 안 되지만 수능 당일에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지진이 그렇죠. 발생했다면 정말 아찔하지만요. 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진이 한번 났었기 때문에 뭐 이제 또 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번 지진 때문에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과 그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3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진이 이제 진동이 느껴지거나 좀 경미한 상황, 그리고 진동이 느껴지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그다음에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경우 이제 제일 약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시험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동이 느껴지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면 시험은 일시 중단이 됩니다. 학생들은 우선 이제 책상 아래쪽으로 몸을 숨기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시험이 재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를 했는데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이제 학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그저 아무 일 없이 진짜 평온한 상황에서 수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우리 또 포항 지역을 포함해서 지진으로 연기가 되면서 수능이 연기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최대한 안정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평정심을 갖는 것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 그럼 네. 수능 연기로 인해서 대입 일정도 많이 변경됐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대학 입시 일정은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시 모집에서 바로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논술이나 면접도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정시 일정사항 연기된 부분을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시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일이 이제 수시 모집은 변동이 없고요. 정시 모집은 이제 일주일 수년이 됐습니다.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던 학생부 작성 기준이 12월 7일 일주일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고 전형 기간이
12월 13일까지였던 것이 12월 20일에서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학교자 발표와 등록 기간, 그리고 미등록 충원 및 합격 통보 마감 시간도 모두 다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8일에서 1월 4일, 2018년 1월 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던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2018년도로 넘어가서요.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겠고요. 전형 기간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 3개 군이 있는데 이 군, 3개 군에 실시했던 전형 기간도 일주일씩 수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합격자 발표도 2018년 1월 30일 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것이 2018년 2월 6일로 일주일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등록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등록 기간도 1월 31일에서 2월 2일까지였던 것들이 2월 7일에서 9일까지 또 연기가 됐고, 그다음에 미등록 충원 마감 등록 기간이 2월 14일에서 2월 21일로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단 이제 모든 것이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추가 모집 기간은 이제 변경 기간이 약간 짧습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원서 접수가 2월 18일부터 25일이었던 것이 2018년 2월 20일부터 26일로 하루씩 연기가 됐고요. 등록 기간도 2018년 2월 26일에서 27일 하루가 연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입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된 만큼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김형준 선생님, 우리 네. 학생들이 특별히 바뀐 일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백승환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던 일정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7일 늦춰졌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마지막 추가 모집 때 기존에 이제 8일간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5일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지도를 좀 해온 경험상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듣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큰 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유독 이런 시험 때는 이상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현혹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 친구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은 유포자는 있는데 유포자는 없는데 소문만 돕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네. 특히 요즘처럼 이제 SNS를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고3 담임을 하면서 급훈을 한번 제가 정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급훈이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였습니다. 이제 의도는 사실은 이제 저를 믿으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스스로에게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로 제가 그런 급훈을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주일이 연기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중요한 상황이니까 괜히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또 선생님의 지도에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NS를 당분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럴 땐 되게 불안해서 여기저기 그런 게 더 현혹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 네. 듣지 마시고요. 진짜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또 연기되면서 학교 일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이정영 선생님 어떤가요? 예.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사실 학교에도 당연히 일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일단 뭐 수능 이후에 실시 예정이었던 뭐 3학년 기말고사, 우리는 뭐 졸업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말고사도 연기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1학년 그리고 2학년의 학사 일정도 이제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2학년 기말고사가 3일 정도 이제 뒤로 미뤄지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말고사가 미뤄지니까 겨울방학도 원래 예정했던 날보다 지금 이틀이나 뒤로 미뤄가지고 실시하는 등 전체적인 학사 일정 모두가 이렇게 조금씩 변경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뭐 뉴스에도 자주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뭐 수능 이후에 우리가 계획했던 여행 같은 것도 지금 여행 막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도 여행사에서는 지금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성형외과 같은 데를 또 예약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쌍꺼풀 네. 수술을 뭐 이렇게 예약 단체로 한다고 하는데 역시 그 부분도 많이 또 뒤로 미루거나 또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뭐 백상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별고사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다양한 대학별고사가 또 있는데 그 대학별고사도 당연히
또 연기가 되면서 아마 일정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정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SNS 보니까 뭐 콘서트를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간다 막 이런 글도 봤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능이 다 끝나고 우리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수능 연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궁금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는 23일 수능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 정시 지원에 고민이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 TBS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 진행하니까요.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는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